시진핑 국가 주석의 야 1인 독재가 계속 되겠구나. 아 무서운 사람이다. 적재 재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 돈 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수 살리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비율을 이제 줄인다는 거예요. 3% 정도 갖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5%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책이 뭐겠느냐.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을 늘리면서 세계 경제에 중국산 상품이 넘쳐나는 제2의 차이나 쇼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단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향방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2의 차이나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지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이나 쇼크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뭐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밀어내기 물량, 밀어내기 이제는 수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가 거기서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면서 시장이 혼란해지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차이나 쇼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차 차이나 쇼크가 19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에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이 초저가 수출 전략하면서 뭐 각국의 그 제조 분야를 다 망가뜨려 놨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특히 미국의 제조 분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었는데 지금 1차와 2차 차이나 쇼크는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1차 차이나 쇼크 때는요. 중국이 호황이었어요. 굉장히 중국 경제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가를 약간 낮추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불황이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을 별로 안 하거든요. 중국이. 물건만 싸게 내놓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1차자 좀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죠. 그 당시에 1차 차이나 쇼크 때는요. 제조업 비중이 전 세계로 봤을 때 중국이 10% 미만이었어요. 근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제조업 분야의 31%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물량이 더 막 쏟아져 나온다? 더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가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좋죠. 중국이 오히려 이렇게 뭐 초저가 물량으로 쏟아내면 물가 하방 압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제2의 차이나 쇼크가 온다 그러면 오히려 뭐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디플레이션까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양회가 4일 개최됐죠. 뭐 어떤 경제 대책이 나올지 뭐 전부 다 그 눈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쏠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그 양회를 보면서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야 1인 독재가 계속 되겠구나. 아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는 5%의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91년도 때 4.5% 제시한 이후에 최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표치거든요. 5%다 이게 아니라 안팎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도 약간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의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 왜? 지금 전문가들은요. 한 4%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아시겠지만은 뭐 중국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부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했던 거 뭐 못 갖고 있는데 그냥 부채 문제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쓰잖아요. 돈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수 위축까지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떠나갔잖아요. 워낙 그 서방 국가들의 압력이 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떠나가다 보니까 투자 수요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 비율을 이제 3%로 설정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3.8% 작년도에 재정 적자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도 사업을 합니다. 그죠? 재정 수입이 있고요. 재정 지출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빚을 져서 이제는 말대로 지출을 늘려간다는 얘기인데 적재 재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 돈 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수 살리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비율을 이제 줄인다는 거예요. 네, 3% 정도 갖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 가지고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1조 위안의 특별 구체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조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8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특별 국채는요, 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시장에 언제든지 쏠 실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5%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책이 뭐겠느냐. 배터리하고 전기차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반도체는 지금 너무 막혀 있어서 네.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풀어낼 수 있는 거는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거의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국 정부가 충분히 갖고 나갈 만하다. 요번에 이제 양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사실 뭐 중국 경제가 이미 그 회복 능력을 갖다가 상실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지금 뭐 양회에서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대책으로 중국 경제가 과연 좀 회복이 될지 네. 아니면은 일본처럼 어떤 장기 침체로 갈지 네. 뭐 두 가지 의견이 좀 팽팽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무너졌던 건데 네. 중국은 사실 미국에 대항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경제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에이, 일본처럼 그렇게 뭐 말 그대로 자국 통화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문제점 세 가지를 뽑아요. 중국의 문제점. 요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첫 번째로 부동산 위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고도 성장했던 이유가 인프라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 때문에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방채의 문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 완전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는 건데 이 문제 하나랑 그다음에 내수 부진 덩달아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방과의 그 경제 안보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이게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을 꼽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중국 정부 해결책을 꼽았던 게 3대 신성장 동력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중국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주저앉느냐 이거의 핵심으로 달려있다. 근데 두 번째의 해결책은요. 이제는 시코노믹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시진핑 플러스 이코노믹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장했던 게 고품질 전략이에요. 과거에는 고도 성장이 중심이었다면 공동부유 정책이죠. 한마디로 다 같이 잘 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품격 상품을 많이 내놔서 그 수익을 다 같이 나눠 갖자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시장에서는 안 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중국 정부가 이 시코노믹스를 계속적으로 밀고 가겠느냐. 분배의 추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해결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힐 것인가 이게 정말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제 어떤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경제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 굉장히 저는 뭐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 2023년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수교 이후에 31년 만에 처음 우리가 적자 기록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잠깐 흑자 보고 있는데 사실상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지만은 이번 연도도 아마 적자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가 일단 우리가 수출을 하고 싶어도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사질 않아요 사실 지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자체적으로 지금 차이나 쇼크라고 말할 정도로 물량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랑 경쟁 붙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중국 시장에 많이 수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첫 번째 대책을 수출 다변화죠. 그러니까 중국에 의지하지 말고 수출에 대한 시장을 좀 개척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 삼성전자에서 많이 밀었던 거지만 초격차 전략,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초격차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나 반도체 부분이고요. 전기차 시장은 사실상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버스 전기차는 다 중국산이거든요.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근데 브랜드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게 중국산인지 현대기아인지 모르시는데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시장. 그래서 AI 반도체, AI,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 분명히 우리가 중국과 기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시장이 생길 것이고 그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AI에 대한 부분은 단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연도 내내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